이번 사연은 예비시 할머니 간병을 결혼 전부터 떠넘기려는 예비시 어머니한테 파혼 선언했더니 뺨까지 맞았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시원하게 응징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야 겨우 정신 차리고 글을 써봅니다. 글이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고 위로와 조언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은 첫째는 예의, 둘째는 도리 이런 말을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듣고 자란 흔한 여자입니다. 저희 집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어요. 요즘 세상 보기 드문 광경이었죠. 저희 엄마는 흔히 말하는 현모양처 그 자체였어요. 할머니가 성격이 좀 까다로우셨는데 군소리 한마디 없이 삼시세끼 따뜻한 밥상 차려드리고 할머니 외출하실 때마다 옷매무새 다듬어드리는 분이었거든요. 할머니도 그런 엄마가 고생하는 걸 아니까 저랑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니 고부 갈등 같은 건 남의 집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결정적인 건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꽤 오래 병원 신세를 지셨거든요. 그때 엄마가 보여준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정도예요. 직장 다니면서 퇴근하면 바로 병원으로 출근해서 할머니 욕창 생길까봐 몇 시간마다 몸을 뒤집어드리고 비위 약한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못할 대소변 수발을 혼자 다 받아내셨어요. 저도 옆에서 엄마 손발이 되어 같이 할머니를 돌봤죠. 당연히 힘들었죠. 근데 그땐 그게 가족이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그 헌신적인 뒷모습이 제가 세상을 보는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남친을 만났을 때도 저는 그 사람의 매너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어른들께 깍듯하고 식당 종업원이나 경비 아저씨께도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이런 남자라면 우리 엄마처럼 나도 예의 바르게 대접받으며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예의라는 게 남친과 그 집구석 사람들에게는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남을 부려먹을 때 쓰는 아주 화려한 포장지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더라고요. 그렇게 남친이랑 결혼 얘기가 오가고 드디어 남친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날짜 잡을 때부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남친 어머니가 콕 집어서 토요일로 오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그날이 남친 아버지 생신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속으로 처음 인사 가는 자리인데 굳이 아버님 생신날 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워낙 예의 따지는 집에서 자랐잖아요. 어른 생신이라는데 내가 가서 축하드리면 더 좋아하시겠지 그냥 좋게 생각하고 선물을 사들고 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집안 분위기는 좀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남친 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눈빛만큼은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으며 스캔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식사 준비를 돕겠다고 주방으로 따라 들어갔더니 그때부터 예절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애들답지 않게 싹싹하네. 우리 집은 예의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집이야. 돈이 많고 적고보다 사람돌이 못하는 걸 제일 경멸하거든.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어머니는 제가 채소 다듬는 모습, 그릇 놓는 모양새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참 예의도 바르고 일머리도 있네 라며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때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잘 자랐다는 걸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남친 어머니는 계속 강조하셨죠. 지금 그 마음 변치 말고 앞으로도 우리 집 가풍에 잘 따라야 한다. 이 말까지 들었을 때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어렴풋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오고 나서 남친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소리가 아주 들떠 있더라고요. 남친 말이 자기 엄마가 저를 칭찬하면서 결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 세상에 허락? 우리가 무슨 미성년자도 아니고 근데 더 가관인 건 남친 반응이었어요. 다행이다. 엄마가 허락 안 해줄까봐 걱정했거든. 이러더군요. 저는 이게 뭐지 하며 얼떨떨하기만 했습니다. 남친과 통화하고 나서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곱씹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너희 시아버지 되실 분 생신이라 음식이 좀 많네. 우리 땡땡이가 네 칭찬을 하도 해서 일머리 좀 있나 궁금하기도 했는데 잘 됐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제가 또 집에서 배운 게 어른 도와드리기잖아요.
웃으면서 앞치마를 둘렀죠. 그런데 남친 어머니는 제가 칼질하는 거, 간 맞추는 거 하나하나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계속 예의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제가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저처럼 자기 분수를 아는 며느리가 들어와야 집안이 평화로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이 저를 향한 칭찬인 줄만 알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전을 부쳤습니다. 근데 좀 어이없는 건 거실에 있던 남친이었어요. 제가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남친은 아버님이랑 TV 보면서 낄낄거리다가 가끔 주방 내다보면서 와, 우리 엄마랑 벌써 친해졌네. 보기 좋다. 이러고 말더라고요. 그날 전이랑 각종 나물 잡채까지 거의 제가 다 만든 거나 다름없었어요. 밥 다 먹고 설거지까지 제가 하려고 하니 남친 어머니는 말리는 척 하면서도 고무장갑 위치를 넌지시 알려주시더군요. 저는 그날 있었던 상황이 너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넋이 나갈 정도였는데 남친 집에서 나와 남친이 했던 말이 가관이었어요. 남친은 자기 엄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너무 만족스럽다고 하더군요. 자기 엄마는 아무나 주방에 들이지 않는다나? 그때는 얼떨떨하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제가 참 기분 나빠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가족으로 생각해서 일을 시킨다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 그때 따졌어야 했는데 저는 멍한 채로 남친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남친 집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남친 아버지께서 남친한테 볼 일이 있다면서 같이 좀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자들끼리 쏙 나가버리고 거실엔 남친 어머니랑 저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죠. 남친은 나가면서 자기 엄마랑 오붓하게 수다나 떨고 있으라며 나가더군요. 남친과 남친 아버지가 나가자마자 어머니 입에서 믿기지 않는 소리가 툭 튀어나왔어요. 둘이 할머니 만나고 온다고 간 거야. 아유, 그 할망구는 참 명도 길어. 병원에 누워만 있으면서 돈은 돈대로 잡아먹고 늙으면 얼른 가주는 게 예의인데. 방금 내가 뭘 들은 건가 싶어서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 어른에 대한 예의를 을조리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멍하니 쳐다보니까 어머니는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너는 내 맘 모르지? 나 그 할망구 때문에 시집살이 얼마나 지독하게 했는지 아니? 아주 내 피를 말리던 노인네 그렇게 누워있는 것도 사치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저는 그런 말을 듣고 남친 어머니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알았어요. 오죽 힘들었으면 저런 말씀까지 하실까 싶어서 나중에 남친한테 슬쩍 물어봤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친 말이 자기 엄마는 할머님에게 시집살이를 당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할머님이 며느리인 남친 어머니 눈치를 보고 할머니는 외아들인 남친 아버지를 위해 며느리 눈치 보며 죽은 듯 사셨던 분이었고 남친 어머니는 그런 할머니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던 못된 며느리였던 거죠. 그래놓고 자기는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한 며느리인 척을 하며 이제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대놓고 할망군이 뭐니 하면서 막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친 말로는 할머니가 입원하신 지 1년 정도 됐는데 남친 어머니는 주말에 한두 번 얼굴 비추는 것도 돈 아깝고 시간 아깝다며 그렇게 몸서리를 친대요. 그러면서 남친에게 남친 어머니는 자기가 시집살이를 많이 당해서 이러는 거라고 계속 말하고 있답니다. 근데 남친은 자기 엄마가 시집살이를 당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며 자기 엄마 말을 듣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라 말하며 미소 짓는 남친, 뺨을 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누굴 때리고픈 충동을 느낀 적은 성인이 된 후로 처음이었거든요. 며칠 후 퇴근하고 버스 안인데 남친 어머니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잠깐 통화 가능하니? 하시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다정해서 더 이상했어요. 버스 아니라 집에 가서 전화드린다고 하고 끊었죠. 집에 도착해서 전화했더니 남친 어머니가 대뜸 주말에 할머니 병원에 인사드리러 가야 하니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했는데 남친에게는 말하지 말고 오라길래 왜 그래야 하냐고 했더니 그냥 그런 줄 알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주말이 돼서 처음 할머님을 뵙는 날이니만큼 나름 예의를 차린다고 단정한 원피스 입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남친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기는커녕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부터 팍 쓰시더군요.
너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왔니? 편하게 입고 오지. 하며 혀까지 차더니 애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인사고 뭐고 할머니 침대 옆으로 저를 획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것저것 할머니 간병할 때 할 일에 대해 가르쳐 주고는 실행에 옮기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할머님께 인사드리러 온 거라고 했는데 남친 어머니는 저를 째려보면서 저 할망구가 정신이 있어 보이니? 너는 그냥 일이나 하면 돼. 앞으로 네가 할 일이니까 지금부터 해둬서 나쁠 거 없잖니?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저를 손주며느리 될 사람으로서 할머님을 보러 온 게 아니었던 거죠. 남친 어머니가 하기 싫어서 몸부림치던 그 간병일, 저에게 벌써부터 떠넘기려고 저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는 아주 신이 나셨더라고요. 할머니 몸을 닦아드리는 신용을 몇 번 하더니 제 손에 수건을 쥐어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참 눈치가 없구나. 네가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인데 이런 일은 당연히 네가 도맡아야지. 내가 여길 왜 데려왔겠니? 너한테 이 자리 물려주려고 온 거 아니야? 나도 이제 좀 쉬어야지.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하니? 남친 어머니는 준비라도 한 듯 대본을 읽듯이 또박또박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무슨 간병인 후임자도 아니고 너무 황당해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랬더니 남친 어머니가 제 팔을 꽉 잡으면서 목소리를 낮추시더군요. 남자들은 밖에서 큰일 하느라 바쁘잖니? 이런 자질구레한 뒷바라지는 여자가 하는 게 도리야. 너희 친정엄마도 할머니 지극정성으로 모셨다며? 너도 보고 배운 게 있을 거 아니니? 아픈 가족 수발 드는 게 예의라는 거 이미 배우고 온 거 아니야? 이러더군요. 우리 엄마의 헌신을 여기서 이렇게 써먹는다고요? 제가 직장 다니는 건 그냥 용돈벌이를 위한 알바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친 어머니는 주말에 할머니 병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쉬는 거지 뭐가 쉬는 거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너 일 가르쳐 준다고 여기 온 건데 다음 주부턴 너 혼자 오는 거다. 옷도 좀 편하게 입고 오고 알았니? 이걸 당당한 태도로 말씀하시는 남친 어머니를 보며 저는 미소만 지을 뿐 머리는 작동이 중지돼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건 도저히 나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다 싶어서 그날 저녁에 남친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낮에 있었던 일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얘기해줬죠. 어머니가 나한테 간병을 통째로 넘기려고 하신다. 다음 주부터는 나 혼자 오라고 하셨다. 심지어 할머니를 할망구라고 부르시더라. 이 정도 말하면 남친 눈이 뒤집혀서 우리 엄마가 왜 그랬대. 내가 당장 말해볼게.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친 인간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는 겁니다. 자기야, 엄마도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며느리 생기니까 이제 좀 편해지고 싶으신 거겠지. 그건 세상 시어머니들 다 비슷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나도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주말을 할머님 간병하며 보내야 하냐고 했더니 남친은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며 정색하더라고요. 너 원래 어른 공경하고 예의 바른 애 아니었어? 우리 엄마가 너 그런 모습 보고 결혼 허락한 건데 갑자기 이렇게 계산적으로 나오면 나도 당황스러워. 그리고 엄마가 좀 차갑게 말씀하셨어도 네가 잘 생각해서 맞춰드리면 안 돼? 우리 엄마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 저는 무려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답니다. 너네 할머니 간병하러 내가 너랑 결혼하는 거야? 이랬더니 남친은 끝까지 말을 왜 그렇게 차갑게 해? 우리 엄마 너한테 시어머니 될 사람이야. 좀 져주면 안 돼? 하는데 이게 이기고 지고 할 일이라 생각하는 건지 남친 지능 수준이 의심되더라고요. 남친과 바로 헤어지면 될 일이었지만 그건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드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 후로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남친 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당연히 병원으로 오라는 명령이었죠. 저는 주말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야 해서 안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제가 이렇게 나오냐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 자식 교육 잘 시키셨어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공짜 간병인 만들려는 분들 밑으로 시집 보내지 않으시겠대요.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랑 상종도 말라던데요. 했더니 남친 어머니는 이런 식이면 결혼 허락 취소다 하고 전화를 획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남친한테 전화해서 이 상황을 다 끝내자고 했습니다. 파혼하자고요. 그랬더니 남친 반응이 더 가관이었어요.
자기야, 진짜 왜 그래?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차갑게 말하면 어떡해? 엄마가 너한테 사과하게 할 테니까 제발 마음 좀 풀어. 엄마도 너 놓치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야. 사과? 놓치기 싫어서? 저는 여기서 남친의 지능 수준을 또 한 번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게 사과해서 끝날 일인가요? 이미 실체를 다 봤는데 남친은 끝까지 파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 우리 엄마가 너 결혼 허락해준 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냐? 이딴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남친한테 엄마한테 엄청 화냈어. 결혼하면 간병일 절대 안 시킨대. 엄마가 너 사과하러 간대. 이런 톡이 와 있더군요. 이제 와서? 저는 답장도 안 했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회사 건물 로비에서 남친 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제 팔을 억세게 잡아채더니 예, 너 연락을 왜 안 받아? 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 시선도 있고 해서 일단 건물 1층 커피숍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사과하러 왔다더니 또 그놈의 여자돌이 타령을 시작하더군요. 내가 너한테 못할 일 시켰니? 여자는 원래 아픈 가족 있으면 수발도 들고 그러는 거야. 그걸 못 참아서 결혼 날짜까지 잡은 애가 이 난리를 쳐? 제가 하도 기가 차서 딱 잘라 말했어요. 요즘 결혼했다가도 이혼하는 세상이에요. 저 일하는 사람이고 그 집안 간병인 노릇할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직장 안 다니는 여자 찾아서 며느리 삼으세요. 저 이제 일어납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일어나려는 찰나 아줌마가 제 쪽으로 몸을 날리더니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철썩 소리가 카페 전체에 울릴 정도였어요. 눈앞이 번쩍하고 귀가 멍멍하더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삿대질을 하며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이 정도 말했으면 기어들어와야지 하고 소리를 질러댔죠. 그런데 그 순간 옆 테이블에서 노트북으로 뭔가를 하던 여자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테이블로 와서 그 아줌마 뺨을 찰싹찰싹 2대나 연달아 갈겨버리는 거였어요. 남친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저는 너무 놀라서 쳐다봤는데 그 여자분은 저희 옆 부서 부장님이었어요. 부장님은 남친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시더군요. 저기요. 내가 아까부터 다 들었는데 진짜 수준 떨어져서 못 봐주겠네. 요즘 어떤 미친 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한테 간병을 시켜요. 당신 아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리고 사람 많은 데서 남의 집 귀한 딸 뺨을 때려? 이러고 소리를 지르니까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이 친구 회사 상사인데 방금 당신이 얘 때리는 거 여기 손님들이 다 봤고 나도 봤어. 경찰 부를까? CCTV 따서 고소장 접수해줘? 부장님의 포스에 눌린 아줌마는 입만 뻥끗거리며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부장님과 함께 카페에서 나왔어요. 부장님은 다리 떨릴 테니 택시 타고 가라고 택시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친한테 예상대로 불이 나게 톡이 오더라고요. 너 미쳤어? 우리 엄마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난리야. 대체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이러길래 신고하시려면 하시라 하라고. 나는 이미 카페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너네 엄마가 나 뺨 때린 거 CCTV 확보해 놓았다고 서로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합의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 뒤로 남친은 더 이상 연락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쯤 뒤였나 남친을 소개해줬던 지인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남친네 집이 풍비박산이 났대요. 남친이랑 남친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엄청 타박했나봐요. 창피하게 왜 회사까지 찾아가서 그 난리를 쳤냐 하면서 계속 뭐라고 했나봐요.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는 할머니 간병하느라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남편이랑 아들이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서러움이 터졌나 보죠. 자기는 이제 간병 못한다고 하면서 남친 아버지에게 이혼하자 말하더니 가출해버렸답니다. 요즘 저는 부장님이랑 가끔 점심도 같이 먹고 훨씬 홀가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지금은 3달 정도 되었는데요.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부장님은 사실 회사에서 무서운 분으로 유명했는데 몇 번 단둘이 점심을 먹으며 들어보니 그분도 결혼 초에 시댁에서 직장 관두고 시부모 모셔라, 제사 음식 20인분 혼자 차려라 같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으셨대요. 참다 남편이랑 시댁을 손절하고 지금은 혼자 사시는데 제가 남친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듣고 본인 옛날 모습이 생각나서 도저히 못 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땡땡씨, 그때 내 손이 먼저 나간 건 좀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말로 하면 절대 안 들어. 똑같이 당해봐야 지가 뭘 잘못했는 줄 알거든. 부장님이 웃으며 건네주신 그 말씀이 제 마음속을 더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예의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리고 며칠 전 남친한테서 구질구질하게 장문의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어머니는 집 나가서 안 들어오시고 할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나요? 자기가 그때 중재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니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냐고 하는데 그냥 읽지도 않고 차단해버렸습니다. 그 집구석은 여전히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짜 인력이 필요한 거니까요. 가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우리 딸, 엄마가 너무 참는 것만 가르쳐서 고생시켰네. 잘했다.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살아야 병 안 생겨.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주말마다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번 파혼 사건으로 참 여러 가지 인생의 의미를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의를 아는 사람은 절대 상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죠. 예의라는 포장지로 희생을 요구하는 건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개수작일 뿐이에요. 미친 여자 아들이 미친놈이겠지. 정상인일 수 있을까요?